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핵심 승부처에서 잇단 역전극을 펼치며 승리 선언까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직 넘버 270명 선거인단 확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대선 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싸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예고에 백악관에서 끌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LA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총기 난사를 저지르겠다고 소셜미디어에 공표한 남성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결과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보단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패색이 짙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소송전에 착수해 과연 대선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검표에 나설 주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등 여러 지역에서 소송을 내고 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선 이후 큰 폭 오른 데 따른 숨고르기 성격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네, 먼저 미국 대선 경합주 현재 개표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바다, 현재 9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득표 차가 22,657표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는 현재 96%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득표율 49.5% 그리고 트럼프 득표율이 49.2%로 바이든 후보가 표차 19,584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입니다. 현재 99%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의원 수가 16명인 조지아는 바이든 득표율 49.4% 그리고 트럼프 득표율이 49.3%로 3,469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현재 9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 수는 15명입니다. 이 트럼프 득표율이 50%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8.6%, 트럼프 대통령이 76,526표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경합주의 개표 현황 알아봤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잇따라 역전하면서 바이든 후보 캠프는 오늘 밤 프라임타임에 승리 연설로 간주되는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국민 연설 시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현재 253명 대의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우세를 보이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개표가 완료되면 대의원 수 273명을 확보해 과반 대의원 수를 넘기면서 승리를 확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개표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오늘 밤 프라임타임까지 개표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 개표가 완료되지 않아도 바이든 후보가 예정대로 대국민 연설을 할지 국민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라임타임을 1시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아직 대국민 연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자로 선언되면 바로 당선인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을 예고하고 있지만 승리가 정해지는 대로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CNN은 참모들을 인용해 바이든 후보가 승자로 선언되면 정권 인수와 관련한 상당한 발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즉각 당선인 체제로 전환할 생각이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제기하는 법정 공방 때문에 지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합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인수 계획에 신속하게 착수하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예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호칭했습니다.
President-elect Biden has a strong mandate to lead, and will have a strong Democratic House with him, and many Democrats in the Senate.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이날부터 바이든 후보에 대한 경호를 증강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아직 당선인을 위한 경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승자가 되더라도 당선인으로 부르지 말라는 지침을 뉴스 진행자들에게 전달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11월 3일 대선 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싸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무게추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며 패색이 짙어지자 재차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불복의 길로 향하는 형국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는 등 사실상 당선인 모드로 전환하며 승리 쐐기받기와 기선 제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국민이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에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이 과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나는 당신과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에서 선거 부정 행위와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추가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후보는 오늘 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황금 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CNN 방송은 참모들이 승리 연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개표 상황에 달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바이든 후보에 앞서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예고에 백악관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성명을 내고 우리가 7월 19일에 밝힌 대로 미국 국민이 대선을 결정한다면서 미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 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고 우회적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백악관 무단 침입자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끌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2021년 1월 20일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그때 끝납니다. 앞서 바이든 캠프는 지난 7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불복을 시사하자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고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으면 군이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은 대선 전후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대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불복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법정에서 대선 결과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선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요. 트럼프 캠프 측은 오전 성명을 내고 언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잘못 예측을 한 것은 최종 결과와 거리가 먼 4개 주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새벽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질렀고요. 애리조나, 네바다주 등 4곳에서도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공화당 개표 참가인들의 의미 있는 접근이 차단됐고 네바다에선 수천 명이 부당하게 우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법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의 주장에 지지하는 목소리보다 이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더 높습니다. 평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롬니
의원과 룸니 의원은 물론 패트릭 툼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트럼프의 선거 조작 주장은 잘못이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항상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해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우편투표 집계와 유권자 등록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무더기 소송을 냈는데요. 주 1심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검표에 나설 주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락을 가른 일부 경합주의 표 차이가 미미해 주법에 따라 재검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주에 대한 재검표 요구에 이어 다른 주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재검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검표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특정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해야 할 수도 있고 해당 기준에 들더라도 패자가 요구해야 재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선 개표 나흘째인 오늘 재검표가 확실시되는 곳은 조지아와 위스콘신입니다. 두 곳 모두 바이든이 개표 막바지에 역전한 지역입니다. 위스콘신은 바이든이 49.4% 지지율로 트럼프 48.8%를 0.6%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주 법상 1%포인트 격차 이하면 패자가 요구할 때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캠프는 지난 4일 개표 결과가 나오자 재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재검표 지시 후 13일 이내에 보고돼야 하며 재검표 비용은 청원자인 트럼프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개표 결과 500만 표 중 수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승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 재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개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선거 관리자나 후보자가 개인 인증 전에 주 국무장관에게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월 20일까지 예정된 주 전체 개표 결과 인증 이틀 이내에 재검표를 요청해야 한다며 공식 재검표는 11월 말은 돼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유권자 정보 시스템 관리자인 가브리엘 스탈팅은 재검표는 일주일가량 걸리며 선거 결과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선거 일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집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명령을 내려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굳어져가는 가운데 불복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최대 승부처의 우편투표를 무효표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은 오늘 주선거 당국이 대선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 시 다른 용지와 분리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거일 후 접수된 우편투표가 집계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공화당이 대법원에 낸 상고사건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가 대선일 3일 뒤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기로 개표 기한을 연장하자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냈지만 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이 판결 이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9월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맡아 주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선거일 전에 신속 절차, 즉 패스트트랙으로 심리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지만 사건을 맡을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연방하급심 판결에 상고심을 맡지만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주 대법원 사건도 상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LA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쉴라, 노조연합, 권익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돼 수천 명이 참여할 예정인 내일 시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대선 승리 선언을 한 데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선거 결과 불복 의사를 밝혀 대선 후 후유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시위 주최 측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맞아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내일 아침 9시에 타운의 인근인 이 메가더 파크,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과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보일과 일가 스트리트이 만나는 마리아치 플라자에서 각각 집결해 펄싱 스퀘어까지 행진한 후 오전 11시 30분에 펄싱 스퀘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후 정오경에 시청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경합지에서 잇따라 역전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경합지 표심의 변화는 아시안과 흑인 등 소수 인종표가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에스닉 미디어가 학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개최한 줌 컨퍼런스에서 이번 대선의 판세를 뒤바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인 2세를 비롯한 아시안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의 존 양 소장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아시안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무려 54%가 높았습니다. 30만 명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했으며 아시안 유권자들의 70%가 조 바이든 후보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 양 소장입니다. The other data point is that about a third of Asian Americans live in the 10 battleground states. And that accounts for a significant amount of Asian American participation in the rolls. 흑인 유권자들의 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주의 판세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리조나 대학 정치외교학부의 스테판 프레제 박사는 이번 대선을 통해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위력이 입증됐으며 이는 소수민족의 권익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도 소수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프레제 박사입니다. The black vote impacted Wisconsin, Michigan, Georgia, Pennsylvania, and when we look at motivated voters in these areas, it's very difficult to win an election in Georgia and Michigan when you mobilize black voters in Detroit.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민 정책, 불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대조적으로 친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결과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해 그 키를 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후보 측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후보는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응이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면서 바로 당선인 체제로 이행하려 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류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정권 인수팀은 수개월 전부터 당선됐을 때를 물밑에서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합법성에 문제를 실제로 제기하자 더욱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후보의 참모진은 이번 대선 결과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면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견인하는 작업에 공격적으로 임해왔으며 불복 입장을 거듭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공화당 및 공직 생활에서 알고 지낸 오랜 우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의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 중 하나는 공화당의 상원 사령탑인 매코넬 원내대표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한 참모는 아직 바이든 후보와 매코넬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바이든 후보가 오늘 늦게나 아니면 조만간 매코넬 원내대표와 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할 경우 매코넬 원내대표는 바이든이 구성할 새 내각을 인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CNN은 해설했습니다. 현재 상원 의원 선거는 공화당의 민주당이 48대 48의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남은 4석의 향배에 따라 다수당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매코넬 원내대표의 측근은 CNN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둘러싼 상황이 민감하긴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바이든 후보와 전화할 것이고 그렇게 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경합주의 개표가 지연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자들 사이의 대립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에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신변 위협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개표 막판 최대 격전지로 이목이 쏠린 펜실베니아주 개표소 앞.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측 시위대가 몰리면서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끝까지 개표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바이든 지지자들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f they know that there was cheating going on, they shouldn't accept it either. It's unacceptable as Americans. It's unpatriotic, it's un-American, and we will not tolerate it. 바이든 지지자들은 모든 표가 끝까지 개표돼야 한다고 맞서면서도 이미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Because we are fighting for the very sake of the virtues that this country was founded on, which is democracy. And because we're trying to uphold that institution. Every vote should be counted. 양측 지지자들 사이 긴장감과 함께 경찰 등과의 충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선 바이든 지지 시위대 20여 명이 체포되게 됐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흉기와 화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거리에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시위대가 고속도로까지 행진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전 승부에 개표 작업도 지연되면서 선관위 직원들도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시위대로 인해 신변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민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대선이 조작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의혹 조사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소진할 권리가 있고 이는 우리의 선거 과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선거가 조작됐고 부패했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이것과 세계에서 자유의 근간이 손상되고 공화국 토대에 놓인 제도가 약화되고 파괴적이며 위험한 격정에 무모하게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입니다. 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여당 상원 의원으로 최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 의원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대통령의 회견을 받고 아주 보기 힘든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사기와 도둑질이 있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전날 트윗을 통해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총기 난사를 저지르겠다고 소셜미디어에 공표한 LA 남성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검문을 통해 경찰에 검거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총기 난사 계획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용의자의 집을 수색 중입니다. FBI 측은 용의자의 협박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직 용의자를 연방수사국 차원에서 검거하거나 기소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삭제된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용의자는 만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 총기 난사범처럼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 선거에서 홀리 미첼 가주 상원 의원이 허브 웨슨 LA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LA 카운티의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슈퍼바이저 5명 전원이 여성이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지구에 당선된 홀리 미첼 후보가 취임하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지구 힐다 솔리스, 3지구 실라 큐엘, 4지구 제니스 안, 5지구 캐터린 바거 등 5명 전원이 여성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이에 대해 USC의 앤리 메리 행콕 알파로 교수는 그동안 미국 역사상 전국에서 가장 크고 예산 규모도 가장 큰 카운티에서 5명 전원 여성 슈퍼바이저가 선출된 경우는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홀리 미첼 당선자는 현 캘리포니아 30지구 주 상원 의원으로 20대에 다이앤 왓슨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54지구 주 하원 의원, 25지구 주 상원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정가의 시선이 일제히 조지아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개표 결과 조지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며 역전극을 펼치는 가운데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이 미국 의회의 권력 지도를 완성할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각각 48석을 확보했습니다. 상원 100석 중 아직 승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4곳은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조지아주 2석, 노스캐롤라이나 1석, 알래스카 1석입니다. 공화당이 남은 4곳을 싹쓸이하면 다수당 지위를 굳히지만 조지아주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와 켈리 뢰펠러 후보가 맞붙은 한 곳은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내년 1월 5일 결선 투표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의원과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나머지 한 곳도 결선 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알래스카와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에서 승리해 50석을 채우더라도 조지아주 2석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상원 장악을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1월 결선 투표에서 조지아주 2석을 가져온다면 상원에서 50대 50의 동률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은 상원의정을 경험하는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권한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각종 법안이 50대 50 동률로 갈 경우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캐스팅 보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환자가 12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하루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팬데믹 사태 후 최고치인 12만 1,888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전날의 10만 2,831명보다도 약 2만 명 더 많은 것이자 이틀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자체 집계를 근거로 신규 환자가 최고 기록인 11만 6,707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확산은 주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어제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유타, 위스콘신주 등에서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부에서 서부에 걸친 20개 주에서 하루 환자 새 기록이 새로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964만 3,922명, 사망자 수를 23만 5,199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선 결과에 불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백악관과 대선 캠프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등 균열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승부의 추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자 백악관과 선거본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캠프의 일부 참모들은 내부 의사소통 난맥상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 동료들 탓을 늘어놓으며 내년에 어떤 자리를 얻게 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행정부 및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이미 올해 대선을 넘어 2024년 대선에 시야를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핵심 고문은 이번 대선을 두고 끝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여부의 문제를 넘어 취할 추가 행동을 두고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샌디마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65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전 4시경 샌디마스 캐년과 골든 힐즈 로드 북동쪽 샌디마스 골프코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율은 2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내일 10달 만에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민감한 시기에 코로나19를 무릅쓰고 한미 대면 외교에 나서는 건데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후보 측 인사와도 접촉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 측 인사와 만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측하고도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강 장관은 앞서 미국 방문 때마다 의회 상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을 폭넓게 만나왔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 당선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지난해 4월 방한했을 때 접견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방미 때도 상대적으로 만나기에 부담이 적은 미 의회 현직 의원들을 접촉하는 형태로 바이든 캠프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현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강 장관의 방미를 수행해 비건 부장관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마크 네퍼 미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국으로 와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하는 등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강 장관의 이번 방미가 한미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기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명백하다고 질타했는데 김 지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심 판결 1년 9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담담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결백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한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과정을 지켜본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또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 김 지사가 불법 댓글 조작 범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여론 형성을 해치는 댓글 조작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드루킹이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댓글 조작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애초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자는 요청을 거부한 채 추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김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와 항체 약물을 투약받으면서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비타민 D는 85에서 90%가 햇빛으로 얻는 것이며 나머지 10에서 15%만 이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자연적 급원식품은 대구, 연어, 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 생선 및 어류의 간류, 달걀 노른자, 버섯류, 우유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만으로는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타민 D와 관련해 이 비타민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살을 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식사 조절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더라도 혈액 속의 비타민 D 농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은 과체중 남녀 38명이 11주 동안 하루에 750칼로리씩 덜 먹어가며 다이어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다이어트 전과 후에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몸의 지방 분포, 체중 등을 측정해 비타민 D의 농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 감량 효과는 비타민 D와 비례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부지방 역시 비타민 D가 많을수록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체중인 참가자 대부분은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먹는 양을 줄여서 체중 감량을 할 때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체중 감량을 위해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하려면 아직 임상 시험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대선 이후 큰 폭 오른 데 따른 숨고르기 성격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6.78포인트, 0.24% 하락한 28,323.4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1포인트, 0.03% 하락한 3,509.44의 장을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0포인트, 0.04% 오른 11,895.2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6.9%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약 7.3% 상승했고, 나스닥은 9%가량 급등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 개표와 10월 고용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은 대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의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공격적인 증세와 규제 강화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0.13% 올랐고, 기술주도 0.3%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2.14% 내리며 부진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상원이 갈리는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 사태에 대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3% 급락한 37.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3.5% 내린 39.4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향후 원유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이들 신규 확진자 12만 명을 돌파했고, 이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경기 부양 규모를 놓고 이날도 팽팽히 맞서 연내 타결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와 약세 속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3% 오른 1951.7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 규모를 놓고 대선 후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이날 발표된 10월 일자리 통계를 가리키며 3조 달러를 더 쏟아붓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패키지가 더 적절하다는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전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상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10월 실업률이 전월 7.9%에서 6.9%로 대폭 하락했다는 통계를 들어 이는 추가 부양 패키지 규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추가 부양을 고수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2, 3조 달러에는 관심이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여전히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규모 추가 부양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말 기온 변화 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비 소식과 낮 기온도 50도대 후반에서 60도대 초반대까지 떨어지겠고 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5,000피트 이상 산간지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낮 기온이 40도 초반대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0.1인치에서 0.25인치가량, 산간지대와 푸틸 지역에는 0.5인치가량의 강우량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5,000피트 이상에는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대부분 지역 약간 흐린 날씨 보이고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토요일과 비슷합니다. 밤 기온도 40도대로 주말 동안 뚝 떨어지면서 급격한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0도, 5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4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자정 이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절기 입동인 오늘 추위 걱정 없이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2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